반란은 마무리됐지만 푸틴 대통령이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배신이란 말을 꺼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От боевых товарищей, которые сражаются сейчас на фронте. Это удар в спину нашей стране и нашему народу. 네, 차장님,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푸틴 대통령 어떤 타격을 좀 입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프리고진의 그 돌발 행동 자체가 푸틴 대통령의 어떤 그 러시아 군부 그리고 특히 용병 그룹에 대한 장악력이 좀 약화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푸틴 대통령의 어떤 강력한 통치에는 좀 흠집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이 이너서클 내부의 어떤 반란이었는지 아니면 프리고진 개인의 어떤 돌발 행동이었는지에 따라서 푸틴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의 그 향배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푸틴 대통령의 어떤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이 이너서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실로비키 내부에서의 어떤 반란 이런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그너 그룹을 이끌었던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의 어떤 개인적 일탈 또는 돌발 행동이었고 이것이 20시간 만에 이 조기에 진압이 됐기 때문에 푸틴 정권의 어떤 그 크게 위협이 될 것이다. 이것은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차장님, 당시 이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 반란에 대한 대응은 가혹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었거든요. 네. 이 내부 엘리트에 대한 경고다라는 해석도 나왔는데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마 이제 내부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강화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믿었던 그 측근에게 이 배신을 당하게 되면 절대 권력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조금씩 이제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이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무너졌을 때는 이 외부의 어떤 외침도 있었지만 이 내부의 어떤 불신이 불안으로 증폭이 됐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다가 서로 견제하고 서로 좀 이간질하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프리고진 사태가 이 러시아 푸틴 정권을 떠받치고 있던 어떤 이너서클이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이 균열이 되는 계기가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잠시 우리 우크라이나전 전망에 대해서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이런 사태 때문에 좀 우크라이나 전황에 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예, 이제 당연히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겠죠. 네. 이제 분열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에게는 이제 좋은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이 나타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바그너 그룹이 수비 부대가 아니고 이제 공격을 담당하던 부대였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전선에서 이제 대체가 됐기 때문에 당장 바흐무트 전선에 이제 구멍이 생기거나 이제 큰 타격이 생길 거다. 이제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요번에 보여줬듯이 이제 처음 이제 점령한 로스토프나 도누에서 모스크바가 1200km인데 이제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제 결국은 모스크바 남쪽 200km 리페츠크까지 이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 예상에는 이제 러시아 국가방위군 이제 대통령 직속의 치안 유지군 로스그바르디아라고 하는데 그 국가방위군이 34만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격하게 뒀다는 거는 이제 러시아 내부군의 이제 취약성도 저는 이제 상당히 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전황은 저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러시아 군의 어떤 취약성을 드러낸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국방 전력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만 또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좀 한번 바라봐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 1000km를 거의 단 하루 만에 이제 아무런 그런 통제 없이 주파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가면서 이제 시민들랑도 사진도 찍고 뭐 인사도 하고 어떻게 보면 퍼레이드를 했다 이렇게 뭐 비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정치적인 영향이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이제 보니까 이번에 이제 세 가지가 다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엘리트들의 분열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국민들도 상당히 이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어떤 이제 권위주의 지도자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제 어젯밤 이제 저희 시차가 6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새벽까지 이제 러시아 학자들하고 SNS를 통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인 여론이 이제 첫 번째는 애초에 정규군을 통한 전쟁이 아니라 이렇게 제수들을 모은 용병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다는 거에 이제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이제 드러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이고, 이제 두 번째는 역시 이제 푸틴 대통령의 이제 리더십이 상당 부분 좀 약점을 드러낸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단기적으로는 이제 측근들 실라비키나 이런 이제 권력 엘리트들에 대한 이제 단속이 굉장히 강화되겠죠. 이제 처음에. 그렇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어떤 협상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러시아 군수 내부의 뭐 개혁이나 교체, 또 국민들을 위한 어떤 새로운 정치적 메시지, 이제 이런 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 만에 마무리된 러시아 용병 그룹의 반란 사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엄구 교수는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